이 용자가 뭐 용렬하다 할 때 그런 말인데,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못났다. 아, 이거 못났다 할 때 이거 못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건 이제 여자. 부인 할 때 부자지? 부인.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작품은 되게 특이한 가사야. 경세설이야. 경세설은 뭐냐면 이게 경자가 우리 경고 이렇게 할 때 경자 뭐 깨우침을 주다 이런 말로 경세라고 하는 게 세상을 깨우치는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지 마세요 이런 말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용렬한 부인, 마음이 못난 부인이 나오는데 이 마음이 못난 부인이 시집살이를 잘 못하고 이거 띄우는 게 맞습니다. 갖은 추행을 부리다가 패가 망신하는 것에 대해서 풍자를 하고 있는 작품이다. 자, 생동하는 필치로 부녀자들의 당시 사회 풍조를 담았다. 부녀자들의 당시 사회 풍조를 담았다. 해학과 풍자가 풍부하다. 서민의 비판의식이 높아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다음 토속어와 삶의 고달픔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제재는 시집살이. 주제는 여인들의 삶의 갈등과 고뇌. 여인들이 있잖아. 왜 이게 삶의 갈등과 고뇌이면서 이 고달픔이 깔려 있다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이 그 부인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하는 행동이 있잖아. 요즘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 바꿔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용부가의 서술자 및 등장인물. 남녀 노복을 거느리고 양반 자랑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부인은 여성이다. 노복이 뭐예요? 그냥 하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노비. 남녀 하인을 노복이라고 한다 생각하면 되거든. 노비. 그러나 이 노래에서 표현되는 시집살이는 양반입니다. 양반. 노비가 있으니까. 근데 그 시집살이는 양반 여성이 시집하는 것과는 크게 어긋나 있다. 이 부분에서 그는 풍자의 대상이다. 봉건적 속박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양반 여성들과는 달리 용부가의 부인은 봉건사회의 모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특히 시집살이 못하겠네, 간수병을 기울이고 색주가나 하여 볼까, 남문박 뺑덕어미 이런 데서는 사회의 윤리관념을 과감하게 혁파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연구가는 현실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걸 내가 제일 처음에 봤을 때, 그때 뭐 이거 처음 나오고 막 그랬을 때가 언제냐? 거의 십몇 년 전인데 그때 내가 이 작품을 딱 봤을 때 이상하게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야. 이거 뭐지? 어? 내 얘기인데? 뭐 이렇게 하는 구절들도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 여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들이긴 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그렇진 않고요. 자, 흉보기가 싫다마는 저 부인의 거동보소. 아니 뭐 부인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흉을 보고 있으면서 그지? 이 사람이 풍자의 대상. 시집간 지 석 달 만에 시집살이 심하다고 친정에 편지하여 시집 흉을 잡아내네. 시집 흉을 잡아내면 안 되지. 그리고 친정에 편지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집살이가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시집살이 심한 걸로 우리 보통 뭐라고 하는 거지? 시집살이를 어떻게 한다 그러냐?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 다음에 장림 3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3년이면 9년입니다. 그 9년 동안 그냥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렇게 해가지고 살면서 애는 몇 명 낳았을까? 거의 2년에 한 명씩만 낳아도 한 너댓 명이 되겠죠. 그때는 피임이라고 하는 게 없이 그냥
그 수유를 통해서 자연 피임을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애가 막 4명, 5명 되고 적어도 3명은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애 셋 낳고 거의 10년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진짜 네네 이러면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시집을 가는 게 아니고 한여살이 하러 들어갔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진짜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나마 그 집 식구로 이제 적응을 하고 인정을 받는 거지. 그리고 친정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 근데 옛날에는 시집을 가면 친정 아버지가 너는 이제부터 이 시집의 식구니까 친정에서 했던 거는 다 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이런 거지. 그래서 뭐 보면 친정에도 좋은 점이 있고 시가에도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머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못 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는 진짜 완전히 아무 말도 못하고 입 다물고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죠. 계엄할 시아버지, 암상할 시어머니. 이 계엄하다는 것은 시기하고 탐을 내는, 그러니까 좀 욕심 많고 성질이 못돼 빠진 거지, 그지? 암상할사라는 것은 미워하고 샘을 잘 내고 오기스럽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막 욕심 많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는 막 트집 잡고 이러는 거 있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야. 고자질의 시누이와 엄숙하기 맞동서. 고자질, 시누이가 누굽니까? 시누이가 이제 여자 형제를 말하는 거지. 남편의 여자 형제. 근데 보통 이제 시누이가 고자질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결혼을 안 한 동생이겠지, 그지? 그 동생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올케 언니가 이렇게 이렇게 했어 하고 고자질을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는 뭐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맞동서가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은 뭐 형님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제 형의 부인, 남편 형의 부인을 이제 형님이라고 하지. 그지? 그러면은 이 내가 금방 시집을 와가지고 너무 힘든데 나는 막 이런 거 보니까 아, 어머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쫑알쫑알 얘기도 하고 싶어. 그랬는데 같은 편이 되어줄 것 같은 그 집안의 며느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너무도 엄숙하고 정숙하고 그냥 보편적인 그 뭐야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에서의 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지? 이분 가부장적인 며느리지. 적응을 한 며느리. 그러니까 어떻겠어? 답답하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다음에 요악한 아우 동서 여우 같은 시한년에 이렇게 돼 있지. 어휴, 이제 완전 황당하다. 아우 동서는 뭡니까? 아우 동서? 아우 동서는 남편,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이것도 여우짓을 하는 거야. 어머니 이렇게 하면서 막 가서 있잖아. 이쁨 받으려고 막 그러면서 자기를 씹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간에 껴가지고 진짜 너무 답답하겠다, 그지? 그런데다가 아이고야 이거 양반집이다 보니까 이 첩까지 있어요. 첩까지. 첩은 또 여우짓을 할 거 아니야. 그지? 이 첩들은 있잖아. 자기 남편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서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진짜 별별 짓을 다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진짜 완전 첩첩산중이요. 거기다가 드세도다 남녀노소 들며 날며 흥부덕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나 믿었더니 시뻘지목 되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있잖아. 자기 이 여자가 시집의 흉을 보고 있는 거지, 여기가. 시집의 흉을 보고 있는데, 흉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도 하고 있니? 질투도 하고 있지. 시기. 첫 얘기하잖아. 그지? 맞지? 시기심이잖아. 시기 질투.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칠거지약입니다. 칠거지약이라 그래가지고 7가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나쁜 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러고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있잖아.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부모님은 공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기간에 잘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누이는 어떻게 해야 돼? 아가씨, 아가씨 이러면서 잘 섬겨야 되고, 맞지? 응. 그 다음에 청견이 있어도 어떻게 하는 거야? 첩이 있어도. 이거 질투하면 안 돼. 인정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이런 상황, 이런 세상에서, 약간 이렇게 자기 자유, 자기 의식? 그런 것이 있는 여성이라면 도저히 너무 참기 어렵겠지, 그지? 자, 그러면서 이제 남녀노복 보고 드세다 이런 새끼들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흥구덕, 험담을 하는다. 이게 노복들이, 종들이 있잖아. 험담을 한다는 거야. 그 지금 있잖아. 이 사람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 그 남편은 믿었더니 십벌지복. 십벌지복이 뭐냐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뭐냐면 있잖아. 주위 사람들의 말에 있잖아. 넘어간 거야. 여러 사람이 말하는 구술수를 그대로 믿고 아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남편, 남의 편이 됐다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십벌지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여러 사람이 구설수를 그대로 믿고 아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있잖아. 이 사람이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어때? 지금 시집살이에서 실집에 적응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적응도 못하고 내 편도 없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양이라 시집살이 못하겠네. 간수병을 기울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계속 이제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까지. 이렇게 쑥덕쑥덕거리고 흉보고 이러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집살이를 못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간수병. 이게 이제 그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냐. 강알칼리성 약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빨래 같은 거 할 때 쓰는 약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했다 이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지? 응. 시집 식구들을 잘 모셔야지. 이게 뭐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치마 쓰고 내닦기 보침 싸고 도망지래. 그래서 있잖아. 집을 나가버리는 거야. 집을 나가고 그 다음에 짐을 싸가지고 도망을 하고 이렇게 못 살겠다. 오락가락 못 견디어 승들이나 따라갈까? 긴 장죽이 벗이 되고 들구경 하여 볼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중이나 될까? 속세를 떠나버리는 거지. 이거 시집살이 못하겠으니까 절에나 들어가 버릴까? 이렇게 하는. 응. 아니면은 그냥 있잖아. 담배도 피우고 들구경을 하면서 그냥 놀러나 다닐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뭡니까? 이런 거 보면 비뚤어질 거야, 아직. 비뚤어질 거야. 비뚤어질 거야 이런 말 들어봤지? 그지? 음. 문복하기 소일이라 이거 복자가 점을 친다 할 때 점칠 복자입니다. 그 다음에 겉으로는 시름이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승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들구경하여 볼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뭐 불교라든지 아니면은 무속 신앙 이런 거 있지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속으로는 딴 생각에 반분대로 이래요. 분칠. 알겠지? 이게 이제 분칠하다, 화장하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화장을 하고 털뽑기가 세월이라 시부모가 경계하면 말 한마디 지지 않고 남편이 걱정하면 뒤받아 만덕수요. 자, 시부모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대답을 말 한마디 지지 않고 합니다. 남편한테는 대받아서 말대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면 이제 말대꾸를 막 하고 할 말 다 하고 산다 그지? 들고 나니 초롱꾼에 팔자나 고쳐볼까? 양반자랑 모두하여 색주가나 하여 볼까? 남문박 뺑덕어미. 자, 지금 그래서 이 여자를 뺑덕어미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지. 뺑덕어미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청전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제 심청이가 죽으면서 재산을 아버지한테 주고 가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오는 동안에 눈을 뜰지 안 뜰지 뭐 잘 모르겠지 그 사실은. 근데
눈을 뜨더라도 그렇고 안 뜨더라도 뭘 해야 되냐.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재산을 이렇게 해주고 그 뱃사람들도 심청이 너무 불쌍하니까 이렇게 고향미 300석을 절에 시주를 하고 또 일정 정도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가. 근데 이 옆에 이제 뺑덕어미가 옆에 붙어가지고 이제 밥도 해주고 막 이렇게 수발을 들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집 재산을 야금야금 빼먹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뺑덕어미는 지는 지껏 다 뺏어 먹고 있잖아. 이제 신봉사는 좀 계속 이렇게 거지처럼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느냐 하면 이제 심청이가 우여곡절 뭐야 죽었다가 어떻게 합니까? 영국에 가가지고 그 연꽃을 타고 다시 환생을 해가지고 임금을 만나서 중전이 되잖아. 그러고 나서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왕에게 뭘 얘기하냐. 내가 맹인들, 우리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맹인 잔치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을 다 불러 모으지. 그래가지고 이 신봉사도 그 얘기를 듣고 한양으로 떠난단 말이야. 근데 혼자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뺑덕어멈이 재산을 싹 정리를 해가지고 들고 내가 데려다 주겠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길거리에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신봉사가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그 잔치의 마지막 날 겨우겨우 이제 궁궐로 찾아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걸 이제 쭉 해가지고 이제 뭐냐 그런 과정에서 그 심청이는 아무리 찾아도 아버지가 안 오니까 이제 낙심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 닫으려고 할 때 이제 아버지가 등장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버지 저예요 청이에요 이랬더니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청이 얼굴 좀 보자 이러면서 눈을 번쩍 떴다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심청전이잖아 그지? 거기에 나오는 뺑덕어미는 보고 있으면은 진짜 왜 이러냐 이 아줌마 이렇게 할 정도로 좀 못됐어.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신복사가 너무 멍청했던 게 아닐까. 이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수발 들어주고 살 거라고 생각했을까. 자기 재산은 자기가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뺑덕어미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천생이 저러한가 배워서 그러한가 본데 없이 자라나서 여기저기 무릎 맞춤 무릎 맞춤이라는 것은 있잖아 서로 있잖아 무릎을 마주치면서 대질해가지고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왜 그 사람들이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렇게 할 때 보통 자세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약간 어깨를 뒤로 젖히고 배를 좀 내밀고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우리 뭐 목도리 도마뱀이 목도리를 펼치고 내가 너보다 커 이런 거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배를 내밀고 가슴을 내밀고 내가 잘났다 이렇게 막 하잖아. 그지? 그렇게 하는 장면을 무릎 맞춤이라고 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싸움질로 세월이며 남의 말 말전주와 아이고 맨날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맨날 남의 말을 옮기는 거야 남의 말 여기저기 그러면은 이렇게 남의 말을 옮기면 어떤 일이 많이 생깁니까? 싸움도 많이 생기고요 무릎 맞춤할 일도 계속 생기는 겁니다. 들면은 음식 공론 조상은 부지하고 불공하기 위협할제 무당 소경 부닥거리 자 그래서 지금 있잖아 뭐 계속해서 집에 들어오면은 아유 뭐 하인들이 음식 해놓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음식 타박이나 하고 그 다음에 조상은 부지하고 조상은 챙기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조상을 챙기는 게 뭡니까? 제사를 정성껏 잘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그 이 시대의 제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한 요즘에 그런 제사는 아니고 있잖아. 집안의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거 그런 걸 아마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 그 다음에 불공 드리고 무당 만나가지고 푸닥거리 하고 소경은 뭐합니까? 소경? 이 사람들은 점 치는 일을 많이 하죠. 옛날에 있잖아 조선시대에는 백성은 다 귀하단 말이야. 그래서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소중한 백성이야.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모아가지고 그 장애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줘. 잘 몰랐지 이런 거. 우리처럼 장애인들은 뭐 약간 열등하게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소아마비 이런 것도 많이 걸릴 거 아니야. 소아마비가 어떻게 해서 걸리냐면 열병 같은 걸로 걸리는 거거든. 열병이 생겼는데 그 열이 40도가 막 넘어가면 뇌가 막 이렇게 녹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뇌가 이제 다쳐가지고 이렇게 사지가 좀 이렇게 힘들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실제로 그 고위 관리가 되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있잖아. 소아마비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어, 귀가 어두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눈이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움직일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이렇게 농사 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참 문제가 되는 게 시각장애인들이 참 문제가 돼. 그지? 시각장애인들은 그래서 이제 그 대신 귀가 좀 밝잖아. 그러니까 음악 연주라든지 악기 연주 같은 걸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점치는 일을 가르쳐 줘가지고 이걸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점치는 건 뭐냐면 주역에 나오는 육효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효. 그게 그 니네 그 봤는지 모르겠는데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이상한 동그랗게 생긴 통 있거든. 젓가락 통 같이 생긴 거. 그걸 막 흔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딱 뽑는 게 있어. 근데 그렇게 딱 뽑으면 거기에 이제 숫자가 새겨져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숫자가 만약에 111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주역의 책 중에서 111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있거든. 이 사람들 교육을 받으니까 그걸 다 외우겠지, 그지? 그래서 그걸 딱 11 이러면은 어, 하늘이 어쩌고 저쩌고 땅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떻게 하니 당신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약간 추상적인 그런 구절이 딱 나와. 그러면 그 추상적인 구절을 이 점을 의뢰했던 사람이 딱 듣고 깨달음을 얻는 거야. 아, 내가 그렇게 해야겠구나.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육효점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소경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점치는 일을 많이 해서 지금 여기에 이제 무경, 소경, 무당, 소경, 부닥거리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푸닥거리는 굿을 말하는 겁니다. 굿. 그리고 뭐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형들은 악기 연주를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굿을 하려고 하면은 무당이 한 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굿을 하기 위해서는 좀 심각한 일일 때 굿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무당 혼자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각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령님을 모시는 무당들을 모아야 돼. 그래서 무당이 여러 명이 와야 되고 그다음에 음식도 가장 좋은 걸로 이렇게 여러 신들에게 다 대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도 하나만 차리는 게 여러 개 막 차려야 돼. 그리고 그 또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도 와야 되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슬하면 비용이 이제 많이 들죠. 자, 어쨌든 뭐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걸 배경 지식 삼아 얘기해 주는 거고 너보고 구슬하러 가라 이런 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의복까지 다 내주고 남편 모양 볼짝시면 삽살개 뒷다리요. 이거는 그냥 불곡 드리고 그다음에 푸닥거리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옷을 다 갖다 준다 이 말이야. 이거 이제 뭐 굿하고 하려고 하면 돈 든다니까? 그 돈 내야지. 그지? 굿값도 내야 되고 뭐 공짜로 전 봅니까? 아니잖아. 불공은 공짜로 드려요? 그래서 이제 가산을 지금 있잖아. 이제 가산을 아이고 가산을 지금 뭐야 복비라 그러지. 복비. 점칠 때 쓰는 돈. 뭐 이렇게 굿할 때, 굿 비용 이런 걸로 지금 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치? 자, 남편은 그럼 어쩌고 다니냐? 남편은 삽살개 뒷다리가 되었다. 자, 자식 거동 볼짝이면 털 벗은 솔개미라. 이게 있잖아. 여기에서 남편 모양이 삽살개 뒷다리처럼 집안일에 관심이 없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일을 좋아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있잖아. 남편을 챙기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남편을 여기서는 섬김이라고 합시다. 섬기지를 않으니까 남편이 볼품없게 되는 거지. 점점 남편이 볼품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식은 또 어떻겠습니까? 자식도 제대로 입히지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전부 다 보살핌을 못 받는 거야.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남편은 자기가 자기를 챙기면 되지, 그지? 어. 우리가 엄마가 챙겨주셨다가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보통 여자들은 결혼을 하고 나면은 자기가 자기 걸 챙기는데 남자들은 엄마가 챙겨주신 자리에다가 자기 아내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어머니가 힘드시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엄마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장가 갔다가 바로 쫓겨나와. 요즘에 여자들은 남녀 평등 의식이 좀 많이 세잖아, 그지? 아니, 센 것도 아니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 인식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일은 자기 스스로 하고 혼자 살더라도
자기의 어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마누라가 없으면 밥도 못 떠먹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엿장사야, 떡장사야, 아이 핑계 다 부르고, 이게 아이 핑계로 다 부른다는 건 뭐냐면, 아이 핑계를 불러놓고 자기가 먹고 싶어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다 먹는 거야. 부인이 다 먹는다, 이 말이지. 물레 앞에 선 하품과 시야 앞에 기지개라. 물레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레는 이렇게 실을 만드는 거고요. 알겠지? 그 다음에 씨야라고 하는 건 씨를 빼는 걸 말해. 씨를 빼는 기구. 이게 씨야입니다. 목화를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가운데 씨가 이렇게 들어있고,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게 손뭉치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꽃받침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씨를 빼야 돼. 그러려면은 요 씨야에다 넣어가지고 돌리면 씨는 빠지고 요 손뭉치는 이렇게 떨어져 나오거든. 그러면 이거를 이 물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전부 다 이렇게 실로 가느다랗게 해갖고 이렇게 물레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약간 조그만 바퀴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손잡이가 있어. 그럼 여기 실을 걸어가지고 뱅글뱅글뱅글 돌리면 여기 뭐가 돼? 실이 모이겠지. 그지? 여기 실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두 개는 뭐냐면 있잖아. 너 배짜기를 해야 되는데 배짜기를 안 한다 이 말이야. 자, 이 집 저 집 이간질과 음담패설 일 삼는다. 자, 이간질이 뭡니까? 서로 사이를 나쁘게 말을 막 옮기면서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다음 음담패설은 뭐예요? 음탕한 얘기잖아. 그럼 이거 요즘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도 있잖아. 음담패설을 막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해. 우리 친구들끼리 있을 때 음담패설 조금 재미삼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그렇게 대놓고 하고 이러는 거는 솔직히 격이 좀 떨어져 보이는 건 맞잖아, 그치? 어. 근데 어쨌든 근데 이 아줌마는 계속 이렇게 하고 다닌다 이 말이야. 모함 잡고 똥 먹이기. 똥을 실제로 먹이겠습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려운 처지에 빠뜨리는 거야. 이간질하는 거가 마찬가지겠지요? 그 다음 세간은 줄어가고 걱정은 늘어간다. 치마는 절러가고 허리통이 길어난다. 이게 뭐냐면 허리통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허리통이 굵어진다. 이렇게 살찐다는 거지. 그지? 치마는 헤어져서 짧아간다. 그거 뭐야? 이것은 다니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 맨날 끌리잖아. 바닥에 끌리니까 치마가 점점 짧아진다. 이 말이지. 이거 그러니까 놀기만 하고 일은 안 한다. 그지? 이런 말입니다. 그 나이가 들어서 살이 찌는 거지 뭐 일을 안 해서 살이 찌는가.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여성들의 삶을 생각을 해봐봐. 아이고 참 생각해보면 4시간 5시간밖에 못 자고 계속 하루 종일 노동이야. 4시나 5시쯤 되면 일어나가지고 우물에 가서 물 길어다가 물론 이 사람은 양반이니까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뭐 어쨌든 여성들의 삶을 보면 물을 길어다가 어떻게 합니까? 밥을 해야 돼요. 장작불 떼가지고 밥을 해야지. 또 반찬은 어떻게 해? 또 마련된 게 없으면 텃밭에 가가지고 또 여기 이파리 같은 거 좀 주워 와야 되잖아.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밥상을 차리는데 밥상을 몇 개 차립니까? 우리는 원래 1인 1상이잖아.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시아버지 밥상, 그 다음에 남편 서열의 밥상, 자식들 밥상, 그렇게 하고 여자들은 밥 어떻게 먹어요? 시어머니는 밥을 차려주지만 다른 며느리들은 그냥 바닥에다가 밥그릇을 놓고 남은 식은 밥을 그냥 주워 먹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며느리들은 밥상도 안 줍니다. 그리고 반찬은 식구들이 먹고 남은 거 잔반 처리합니다. 그렇게 먹고 나면 또 설거지 해야 돼. 그 다음 빨래 해야 돼. 또 청소 다 해야 되잖아. 그치? 그렇게 하고 또 남은 시간은 참을 만들어서 또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참 만들고 돌아서면 또 점심 해야 되고. 점심하고 나서 약간 저녁할 때까지 그 시간이 좀 있으니까 농사일 거들러 가야 되고. 바쁘지? 바쁜 게 아니라 완전 쓸 틈이 없는 거지. 그 와중에 애는 업고 다녀야 되고. 애를 누가 봐주겠어. 업고 다녀야지.
또 저녁 해가지고 먹고 나면 이제 7시, 8시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 자는 게 아닙니다. 그때 자는 게 아니라, 그때 또 뭘 해야 되냐면, 바느질을 해야 돼요. 이 바느질을 왜 해야 되냐면, 옛날에는 옷감이나 뭐 옷 만들기 이런 것들을 다 집에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 전부 다 있잖아. 여자가 또 배짜기를 해가지고 내다 팔기도 하고 또 세금도 내야 되잖아. 그 옷감을 가지고. 그 배짜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히는데 그 옛날 옷들은 있지. 우리가 요즘에 입는 옷들을 보면은 시접 부분이 안에 보면 이렇게 여유분이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입다가 몸에 맞게 입다가 작으면 버리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시접 부분, 그 여유분이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는 애들 옷 한 벌을 만들어주면 이제 그걸 다 뜯어가지고 있잖아. 다시 바느질을 다시 해가지고 애 몸에 맞춰가지고 바느질 다시 해줘야 돼. 그러니까는 옷도 귀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보면은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좀 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그걸 또 만들어주기 너무 힘드니까. 그래, 그 침침한 그 호롱불 아래에서 또 밤새서 또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12시, 1시 될 것이고. 그러면 잠깐 이게 눈 붙이고 또 새벽 4시나 5시 되면 일어나는데, 4시에 일어나야지. 5시 일하러 가는데. 그렇게 되니까 아유, 애는 또 그중에 또 계속 나와요. 몸조리도 못하지. 그러니까는 여자가 30대 후반만 되면 완전 요즘으로 또 보면 이제 진짜 완전 할망구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왔던 비숍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비숍 여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영국의 지리학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있잖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구한말, 그러니까 그 대한제국 시절의 모습을 보면서 쭉 이렇게 수필 같은 걸 쓰고, 기행문이지 그걸 써가지고 이제 영국의 책이 출간이 되는데, 이 비숍 여사가 우리 여성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무 노동에 치여가지고 이도 다 빠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뭐 되게 안타까워해. 그랬는데 그게 있잖아. 이 비숍 여사의 글이 옛날에 교과서에 한번 이제 국어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여성의 삶에 대한 시각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비판적인 인식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여성들의 고단한 삶을 뭐라고 포장을 해버렸냐면, 음, 이 여성들의 고단한 삶은 가족을 위한 헌신과 희생일 수 있는데 왜 이 고단한 삶을 이 삶을 고단하다고만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 시대 여성들의 이 엄청 이 고통스러운 삶을 있잖아. 교과서상으로 헌신과 희생으로 받아들이게 교육을 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분의 글이 안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 이제 그런 한바탕의 어떤 논란이 발생했던 그런 부분인데, 생각해보면 그런 비판도 적절하지요. 자, 그리고 총 없는 헌 집신의 어린 자식 들쳐업고 혼인 장사, 이게 장사는 장례식입니다. 장사 지낸다 하지, 그지? 이 혼인 장사가 뭐야, 이거? 잔치집이지. 뭐 잔치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초상집 이런 데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음식 추심을 하고 음식을 찾아다닌다. 우리 추심이라는 게 뭐야? 추심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돈을 빌려놓고 안 갚거나 못 갚는 사람이 숨어버리면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걸 추심이라고 하지. 그래서 찾아다니는 걸 추심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있잖아. 총 없는 헌집신에 어린 자식을 들쳐업고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 양반이었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헌집신을 신고 다녀. 이 총이 없다는 거는 집신이 있잖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낡아가지고 이제 슬리퍼처럼 되는 그런 상태를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가난해져 버린 거지. 이 살림을 이렇게 하니까는 맨날 일도 안 하고 놀러 다니고 굿한다고 돈 다 퍼주고 이러니까 이제 가산을 다 탕진했다 이 말인 거야. 가산을 탕진하고 가난해졌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정신 차리고 일을 해가지고 돈 벌 생각 안 하고 또 이렇게 공짜 음식을 찾아다니기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걸 하게 되면 제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같이 축하해주고 일종의 품앗이를 하잖아, 품앗이. 품앗이라는 말 알지? 이 품앗이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음식을 먹고 즐기고 집에 싸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여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옆에 한쪽에서는 뭐 전을 부치고 한쪽에서는 국수를 삶고 이런 식으로 장사를 그 저기 잔치를 하지요. 이제 그런데 이제 가면은 온 동네 거지도 다 옵니다. 그 거지들이 오면 그 거지들한테 밥을 다 주지. 그런 게 옛날에 이제 그 잔치 풍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 싸움, 어른 싸움에 남의 죄 매맞히기. 이건 뭐야? 아이 싸움, 어른 싸움에 참견하고 싸움에 막 가서 참견하고 남의 죄를 찾아내서 매맞게 하고 계속해서 남을 공경에 빠지게 한다 그지? 아 근데 시집 식구들이 좀 부당하게 돼가지고 저 이거 부당해요라고 말하는 거를 흉보는 거는 그걸 좀 비판하는 건 그렇지만 요런 거는 좀 못됐다 그지? 까닭 없이 성을 내고 이쁜 자식 두 달이면 아이고 야 이제 자식을 때립니다. 자식을 막 때리고 며느리를 쫓았으니 아들은 호랍이라. 아 이렇게 이제 가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며느리를 들였는데 그러면 뭐 그 며느리가 자기처럼 되지 않도록 잘 해야 하는데 이미 이런 오랜 기간 동안에 좀 나쁜 생활들로 이래가지고 이 사람도 이제 성정이 많이 나빠져 있는가 봐,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를 내쫓았더니 아들은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시부모님들 때문에 이제 이혼하게 되는 경우 많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고부 갈등, 그다음에 요즘에는 장서 갈등도 많습니다. 장서가 뭐냐면 장인 장모하고 사위 갈등. 그래서 그 시부모하고 며느리 갈등 이런 게 중요한 그 이혼 사유가 되는 세상이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독립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잘 생각해서 살아야 되는데 참 아직까지 과도기적이라서 그렇죠. 딸 자식 다려오니 남의 집은 결단이라. 그 딸 자식이 뭐야? 딸 자식 시집간 딸을 데리고 오니까 남의 집은 뭐겠습니까? 사돈이겠지. 사돈집은 풍비박산이 나는 거지. 아니, 그 집에도 딸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위를 갖다가 호라비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집도 뭐 편하지는 않겠죠. 두 손뼉 두드리며 방송되고 기이하다. 무슨 꼴에 생트집에 머리 싸고 들어눕기. 또 요렇게 하는 이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냐. 고약한 시어머니가 되었지, 지금은. 고약한 시어머니가 되었는데, 고약한 시어머니 이제 고약한 장모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지가 목을 놓아서 울고 있는 거야. 그게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상한데? 그지? 지가 뭘 잘했다고 울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무슨 꼴에 그렇게 생트집을 잡느냐. 그리고 맨날 아프다고 들어누워.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 들어눕는 거지. 간부 달고 달아나기 관속 정비 몇 번인가. 이건 진짜 너무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연남. 바람도 피고 있어요. 아이, 참. 바람을 피다가 걸렸다, 이 말이지. 어. 죄인이 돼가지고, 이 빗자가 뭐야? 노비잖아. 그래서 죄인이 되어서 종으로 편입이 되었다. 옛날에 바람 피면 안 되지. 그지? 사람 죽이면 사형이고 바람 피거나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양반 못하죠? 그래 뭐가 된 거야? 이제 벌 받아가지고 노비가 됐다는 거야. 또 그러면 또 가족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또 빼주고 그랬나 봐. 자, 아이고. 자, 무식한 창생들아 저 거동을 자세 보고 이 창생은 억조 창생할 때 그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 그 백성들아 여기까지 또 이제 경세가 나오죠. 저 거동을 자세히 보고 그릇 일을 알았거든. 고칠 개자 힘을 쓰시오. 그릇 일, 이거 잘못인 것을 알았으면 고치기를 힘을 쓰라. 옳은 말을 들었으면 행하기를 하시오. 그러면서 옳은 말을 듣고 행해라.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했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지? 그치만 내가 볼 때는 이 당시에 이제 가부장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글쓴이, 이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들이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행동들 있지. 그게 마음에 안 들었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땡덩어멈이라고 하는 인물을 내세워 가지고 쭉 모아 놓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작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한 작품이었습니다.